강원도의 작은 마을. 해가 저물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순간, 민재는 아버지의 낡은 트럭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알 수 없는 무게로 짓눌렸다. 이 트럭은 너에게 맡긴다. 민재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민재는 그 트럭을 처음으로 정비소에 맡겼다. 28세의 민재는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마을로 돌아온 지금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비소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32세의 정비공 수연이 나왔다. 그녀는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민재에게 다가왔다. 트럭 상태가 엉망이네요. 엔진을 뜯어보다가 이상한 걸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다. 민재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이상한 거라뇨. 수연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쪽지를 꺼냈다. 이걸 트럭 안에서 찾았어요. 당신 아버지가 남긴 것 같아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민재야. 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거다. 네가 숨기고 있는 비밀. 내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민재의 숨이 멎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의 숨겨진 정체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랑의 비밀을. 그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쪽지를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민재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남들과 다른 그의 마음은 10대 시절. 같은 마을의 소년 혁수를 만나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혁수는 민재와 같은 나이. 키가 크고 웃음이 따뜻한 소년이었다. 그들은 여름이면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던지고 겨울이면 눈싸움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우정 이상으로 깊어졌다. 그는 혁수를 사랑했다. 그러나 마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아버지의 엄격한 눈초리 속에서 그는 그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수연은 민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남길 리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재의 삶을 뒤흔들 비밀의 시작이었다. 정비소 안. 수연은 민재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차 한 잔을 건넸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이 트럭. 그냥 낡은 고철이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는 것 같아요. 민재는 차를 마시며 쪽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쓰는 동안 망설였던 것처럼. 민재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 하지만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트럭 안. 내 비밀도 숨겨져 있다. 찾아봐라.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트럭을 더 살펴봐야겠어요.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다시 와요. 같이 찾아볼게요. 민재는 정비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는 강원도의 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농부였지만 민재가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면 미소 짓곤 했다. 하지만 민재가 혁수와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은 민재에게 상처로 남았다. 이제 와서 아버지가 그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정비소로 돌아갔다. 수연은 이미 트럭의 내부를 뒤지고 있었다. 여기. 운전석 밑에서 또 다른 쪽지를 찾았어요.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과 함께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낯선 남성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이 사람. 누구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야. 이 남자는 내 첫사랑이었다. 그의 이름은 태훈이다.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지만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았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숨겨왔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깨달았다.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통해 민재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걸까? 민재는 나무 상자를 손에 쥔 채 정비소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끝은 떨렸고 눈앞의 사진은 흐릿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첫사랑을 남자로 두었다는 사실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게 정말이에요. 민재는 수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수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거니까. 진실일 거예요. 하지만 이태훈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민재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고 태훈이라는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강원도의 들판에서 찍은 듯한 배경 속에서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민재는 아버지가 마을에서 평생을 농부로 살며 그런 사랑을 숨겼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수연은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상자. 더 살펴봐야겠어요.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일기장과 함께 빛바랜 편지 몇 통이 더 있었다. 일기장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 20대 초반의 기록이었다. 민재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태훈아, 널 만난 건 내 인생의 기적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내가 서울로 떠난 뒤 내 심장은 텅 비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이렇게 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니? 그는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 무뚝뚝하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을 잃고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 민재는 일기장을 계속 읽었다. 아버지는 태훈과 함께 서울로 떠나려 했지만 가족의 반대와 마을의 시선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 태훈은 서울로 떠났고 아버지는 마을에 남아 민재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사랑이 아닌 책임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재는 어머니가 늘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던 눈빛을 떠올렸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까? 그날 저녁, 민재는 혁수를 만나기로 했다. 혁수는 마을에서 유일한 친구이자 민재가 마음을 숨겨왔던 사람이었다. 혁수는 이제 마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민재를 맞았다. 혁수는 카운터 뒤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민재. 서울 생활 어때? 민재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혁수야. 나 아버지한테 받은 트럭에서 이상한 걸 찾았어. 그는 주저하며 상자와 편지를 꺼냈다. 혁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편지를 읽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거. 내 아버지가. 혁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혁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자신의 마음. 나도 너를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수는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나도 너를 좋아했었어. 하지만 내가 서울로 떠나면서 나도 마음을 접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민재는 혁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혁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자. 민재야.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렸다. 마을의 어른인 최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민재와 혁수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너희 뭐 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손을 놓으며 당황했다. 최 노인은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혁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최 어르신. 그냥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 안 된다. 알겠나?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마을의 시선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아버지는 태훈과의 사랑을 숨기며 평생을 후회로 살았다. 민재는 자신도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혁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싶었다. 하지만 마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최노인의 경고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다음 날, 민재는 수연과 함께 트럭을 다시 살펴보았다. 수연은 트럭의 뒷좌석 아래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이거 열어볼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태훈에게 보내려 했던, 하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했다. 민재는 편지를 하나씩 읽으며 아버지의 고통과 사랑을 느꼈다. 편지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훈아, 내가 너를 떠나보낸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민재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민재가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는 결심했다. 혁수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쥔 채 정비소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가슴은 뜨겁고 무거웠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후에는 민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혁수와의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마을의 시선과 최노인의 경고가 그의 결심을 흔들었다. 수연은 민재의 굳은 표정을 보며 말했다. 민재 씨, 이 편지들 당신한테 큰 의미가 있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저한테 자유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가능해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세상은 변했어요. 민재 씨. 그날 밤, 민재는 혁수를 다시 만났다. 카페는 문을 닫은 뒤였고, 두 사람은 뒷마당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별빛 아래, 혁수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최노인 때문에 겁나는 거지.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이렇게 계속 숨고 싶진 않아. 민재는 혁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혁수야, 우리 서울로 갈까?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혁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서울. 갑자기.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 아버지는 후회 속에 살았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혁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가. 우리 같이 새 삶을 시작하자.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최노인이 주최한 모임이 열렸다. 최노인은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전통을 지키라며 열변을 토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요즘 세상은 이상한 것들로 가득하다. 우리 마을은 그런 것에 물들면 안 된다. 민재는 회관 뒤쪽에 서서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다. 최노인의 시선이 잠깐 그에게 머물렀다. 모임이 끝난 뒤, 민재는 혁수와 함께 마을 외곽의 강가로 갔다. 그들은 어린 시절처럼 강가에 앉아 물수제비를 던졌다.
혁수야. 최 노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민재의 말에 혁수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민재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 순간 강 건너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의 또 다른 젊은이 은지였다. 25세의 은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서울의 대학을 다니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재와 혁수를 보며 다가왔다. 너희 여기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민재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은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 서로 좋아하지? 나 다 봤어. 걱정 마. 나도 너희를 응원해. 민재와 혁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지는 이어 말했다. 이 마을 변해야 해. 너희가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은지의 말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혁수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 전에 아버지의 비밀을 완전히 밝히고 싶었다. 그는 수영과 함께 트럭을 다시 조사했다. 이번에는 트럭의 화물칸에서 오래된 가죽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아버지의 삶과 태훈과의 추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노트를 읽으며 민재는 아버지가 태훈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태훈이 서울로 떠난 뒤에도 그를 잊지 못했고 매년 그의 생일에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단 한 통도 보내지지 않았다. 민재는 아버지의 고독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민재는 혁수에게 노트를 보여주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너랑 함께 행복하고 싶어. 혁수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그럼 우리 같이 싸우자.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사랑은 지킬 거야.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 날 최 노인이 민재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민재,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너와 혁수 무슨 관계냐? 민재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최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마을에 그런 건 용납되지 않는다. 너희 둘, 당장 정리해라.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재는 떨리는 다리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혁수와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낼 것이다. 민재는 최 노인의 방문 이후 마음이 무거웠다. 그의 단호한 말투와 차가운 눈빛은 민재의 결심을 흔들었지만 아버지의 편지와 혁수와의 약속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혁수와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마을의 보수적인 분위기는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수연의 정비소로 갔다. 수연은 트럭의 화물칸에서 발견된 가죽 노트를 살펴보며 말했다. 민재 씨. 이 노트. 당신 아버지의 삶이 다 담겨 있어요. 태훈이라는 사람. 아직 살아계실지도 몰라요. 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살아계시다뇨. 그게 가능할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에 서울 주소가 적혀 있어요. 찾아가 볼 생각은 없어요? 민재는 망설였다. 아버지의 첫사랑을 찾는다는 건? 그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건 또한 아버지가 원했던 자유를 자신도 찾는 길일지도 몰랐다. 그는 결심했다. 수연 씨. 저 태훈 씨를 찾아갈게요. 아버지가 못다 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트럭은 제가 고쳐놓을게요. 당신이 돌아올 때쯤이면 새 것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민재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노트를 챙겼다. 그는 혁수에게 이 계획을 말하기로 했다. 혁수는 카페에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가 노트를 보여주며 태훈을 찾아가겠다고 하자 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울로. 혼자 갈 거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찾아보자. 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좋아. 민재야. 같이 가. 두 사람은 간단한 짐을 꾸려 아버지의 낡은 트럭에 올랐다. 트럭은 아직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지만 수연이 임시로 손봐준 덕에 달릴 수 있었다. 서울로 가는 길. 민재는 혁수의 손을 잡았다. 혁수야. 무서워. 혁수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 하지만 너랑 같이라면 괜찮아.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아버지의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았다.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태훈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발견했을 때 민재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누구세요? 태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영철의 아들 민재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에 대해 편지를 남기셨어요. 태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민재와 혁수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민재가 트럭에서 찾은 사진과 같은 것이었다. 태훈은 민재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영철이 날 잊지 않았구나. 그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영철과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압박 때문에 결국 헤어졌다. 태훈은 이후 서울에서 조용히 살았지만 영철을 잊지 못했다. 민재는 태훈에게 아버지의 노트를 보여주었다.
태우는 노트를 읽으며 조용히 울었다. 영철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했는지 몰랐어. 내가 그를 떠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야. 민재는 태훈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저한테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도. 혁수와 함께 그걸 찾고 싶어요. 태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는 우리처럼 후회하지 마.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그의 말은 민재와 혁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태훈의 집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혁수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절대 후회하지 말자. 서울에서의 시간은 민재와 혁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기 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미래를 계획했다. 혁수야. 우리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솔직히 말해볼까? 민재의 말에 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야. 우리 사랑을 숨기지 말자. 하지만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최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 민재와 혁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의 전통을 망치려 한다. 최 노인의 목소리는 회관을 울렸다. 민재와 혁수는 회관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다. 민재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혁수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냈다. 최 어르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회관 안은 조용해졌다.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와 태훈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 아버지는 사랑을 숨기며 평생을 후회로 사셨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혁수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민재 말이 맞아요.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도 변해야 해요? 최 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회관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민재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최 노인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동요가 있었다. 민재는 혁수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쿵쾅거렸다. 은지가 다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사랑을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민재와 혁수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최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민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을을 떠나라. 여긴 너희 같은 사람들을 받아줄 곳이 못 된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최 어르신, 저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마을은 제 고향이고 혁수의 고향이에요. 저희도 이곳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혁수는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우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사랑할 뿐이에요. 그 순간 마을의 할머니 중 한 명인 박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70대 후반으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 하나였다. 최 씨. 그만해요. 세상은 변했어요. 우리 젊을 때는 숨겨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달라요. 민재와 혁수가 서로 아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회관 안을 울렸다. 박 할머니의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 노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민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혁수와 함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날 밤 민재와 혁수는 카페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은지와 박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젊은이들이 그들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재는 그들의 반응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거라 알았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작되었다는 게 중요했다. 다음 날 민재는 수연의 정비소로 갔다. 트럭은 이제 완전히 수리된 상태였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트럭, 이제 새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가 이걸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민재는 트럭을 보며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다. 수연 씨. 이 트럭.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저한테 자유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트럭으로 당신의 자유를 찾아가세요. 어디로 가든 이 트럭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트럭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혁수와 함께 이 트럭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싶었다. 민재는 혁수와 함께 마을 외곽의 강가로 트럭을 몰았다. 그들은 강가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혁수야. 우리 마을에 남아서 사람들 마음을 바꿔볼까? 아니면 서울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할까? 민재의 물음에 혁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민재야. 어디에 있든 너랑 갇히면 괜찮아. 하지만 난 이 마을에서 우리 사랑을 지키고 싶어. 민재는 혁수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럼 여기서 싸우자. 아버지가 못했던 걸 우리가 해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별빛은 그들의 결심을 비췄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쉽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민재와 혁수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렸다. 마을의 전통을 지키자는 문구와 함께 그들의 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민재는 전단지를 보며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하지만 혁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야. 화내지 마.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더 솔직히 보여주자. 민재와 혁수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을 열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은지와 박 할머니가 그들을 도왔다.
모임날. 회관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희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저희를 이해해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혁수는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민재의 아버지는 사랑을 숨기며 평생을 후회로 사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일부는 눈물을 글썽였고, 일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모임이 끝난 뒤, 박할머니가 민재와 혁수에게 다가왔다. 너희, 잘했어. 변화는 시간이 걸려. 하지만 너희가 시작한 이 작은 불씨, 언젠가 마을 전체를 바꿀 거야.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희. 포기하지 않을게요. 모임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민재와 혁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았다. 민재는 매일 아침 트럭을 몰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아버지의 트럭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그의 용기와 자유를 상징한다는 걸 깨달았다. 혁수는 카페를 더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카페 벽에 민재가 그린 그림을 걸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열었다. 은지는 그들의 노력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만난 LGBT 커뮤니티의 자료를 가져왔다. 이 자료들,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도움이 될 거야.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게 해줄 거야. 은지의 말은 민재와 혁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최 노인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서 그들을 비판했다. 그는 마을의 전통을 지키는 모임을 자주 열었고, 민재와 혁수를 마을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최 노인의 집 앞에서 그를 만났다. 최 어르신, 왜 저희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나요?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최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내가 젊을 때 나도 너희 같은 사람을 알았어.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 세상이 그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르신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요? 최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마을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는 등을 돌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최 노인도 자신의 과거 속에서 갇혀 있는 걸까? 그날 밤, 민재와 혁수는 카페에서 은지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자.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거야. 혁수의 제안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마을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매년 열리는 강원도의 가을 축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이는 자리였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민재와 혁수는 카페에 음식을 나눠주고 민재의 그림을 전시했다. 그들의 부스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아이들은 민재의 그림에 매료되었고 어른들은 혁수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할머니는 부스에 들러 민재와 혁수를 격려했다. 너희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 마음이 바뀔 거야. 축제 당일 민재와 혁수는 부스에서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하지만 최 노인이 부스 근처에 나타났다. 그는 민재를 보며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마을은 쉽게 변하지 않아. 민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희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르신. 그 순간 한 소녀가 부스로 다가왔다. 그녀는 10대 후반의 지민으로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던 아이였다. 민재 오빠. 혁수 오빠.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와 혁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혁수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너 괜찮아. 우리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솔직해지면 세상이 조금씩 변할 거야.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민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작은 용기가 마을의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축제 후 민재와 혁수는 카페로 돌아와 서로를 끌어안았다. 혁수야.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민재의 물음에 혁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미 해내고 있어. 민재야. 한 사람씩. 천천히. 사람들 마음이 열리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카페의 유리창에 누군가 페인트로 떠나라는 글씨를 썼다. 민재는 그 글씨를 보며 분노와 두려움을 느꼈다. 혁수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이건 우리한테 겁주려는 거야. 하지만 우린 물러서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트럭을 보며 다짐했다. 아버지. 저 당신처럼 후회하지 않을게요. 혁수와 함께. 이 마을에서 우리의 사랑을 지킬게요. 그는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며 그의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카페 유리창에 쓰인 떠나라는 글씨는 민재와 혁수의 가슴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민재는 트럭을 몰고 마을을 돌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노트를 손에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제 아버지는 사랑을 숨기며 평생을 후회로 사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혁수는 카페를 열어놓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민은 자주 카페를 찾아와 민재와 혁수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도 여자를 좋아해요. 민재 오빠와 혁수 오빠가 용기를 내는 걸 보고 저도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지민의 고백은 마을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몇몇 젊은이들이 그녀를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어른들도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최 노인은 마을 회관에서 또다시 모임을 열고 민재와 혁수를 비판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을 망치려 한다. 이런 이상한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회관으로 찾아가 최 노인 앞에 섰다. 최 어르신, 사랑이 왜 이상한가요? 저와 혁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관 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최 노인은 민재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나도 젊을 때 사랑을 잃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땐 세상이 지금과 달랐어. 난 너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날 밤, 민재와 혁수는 카페에서 지민, 은지, 그리고 박 할머니와 함께 모였다. 박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최 노인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너희가 계속 솔직하게 나아가면 그도 결국 이해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희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 마을이 변할 때까지.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지민의 친구인 20대 초반의 현우가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저도 민재 형, 혁수 형처럼 제 마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말하고 싶어요. 현우의 고백은 민재와 혁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민재와 혁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카페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열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은지가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은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박 할머니는 마을의 어른들에게도 이 모임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했다. 최 노인은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더 이상 공개적으로 민재와 혁수를 비판하지 않았다. 그는 한번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민재와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야,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최 어르신, 저희 기다릴게요. 이 마을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곳이 될 때까지. 최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민재와 혁수는 마을에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들은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강원도의 들판을 달리며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다. 트럭은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와 사랑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민재는 트럭의 운전석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혁수는 민재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잘 해냈지? 민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직 멀었어. 혁수야. 하지만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은 트럭을 몰고 마을로 돌아갔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길을 비쳤다. 마을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와 혁수의 용기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지민과 현우 같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다. 민재는 아버지의 트럭을 보며 다짐했다. 아버지. 저 당신이 원했던 삶을 살게요. 자유롭게. 그리고 사랑하며. 가을이 깊어지며 강원도의 마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민재와 혁수는 마을의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들의 카페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매주 열리는 모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지민과 현우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심지어 최노인도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트럭을 몰며 마을을 돌아다녔다. 트럭은 수연의 손길로 새 것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트럭 안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읽었다. 민재야. 내가 이 트럭을 받을 때 내 마음도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 너는 나처럼 숨지 말고 내 사랑을 당당히 지켜라.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노트를 덮었다. 그는 아버지의 바람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민재와 혁수는 서울로 태훈을 다시 찾아갔다. 태훈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마을을 바꾸려 노력하다니. 영철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재는 태훈에게 아버지의 노트를 건넸다. 이걸 태훈 아저씨께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못다 한 이야기를 아저씨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태훈은 노트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민재야. 너희 덕분에 나도 내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얻었어. 그는 민재와 혁수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민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과 혁수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마을로 돌아온 민재와 혁수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카페를 확장해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은지와 지민, 현우가 그 계획을 도왔다. 박할머니는 마을의 어른들에게 이 공간의 중요성을 설득했다. 이 마을은 모두를 품어야 해요. 민재와 혁수가 그 시작을 보여줬어요. 마을 축제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민재와 혁수의 부스가 가장 인기 있는 장소였다. 그들은 카페에 음식을 나누고 민재의 그림을 전시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최 노인도 부스에 들렀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내가 너희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 하지만 너희가 이 마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 알아. 민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계속 노력할게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스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민재와 혁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작은 용기가 마을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축제 마지막 날. 민재와 혁수는 강가에서 트럭을 세우고 별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혁수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아버지가 이걸 보면 좋아하실까? 혁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민재야. 우리 아버지의 바람을 이뤘잖아.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별빛은 그들의 사랑을 비췄다. 민재는 아버지의 트럭을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저 이제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트럭은 마치 그 말을 들은 듯 조용히 그들의 곁에 서 있었다. 마을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와 혁수의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지민과 현우 같은 젊은이들은 그들의 용기에 힘을 얻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마을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민재와 혁수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낡은 트럭을 타고 마을을 달렸다. 트럭은 더 이상 낡은 고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용기,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민재는 운전대를 잡으며 미소 지었다. 혁수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달리자. 혁수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래. 민재야. 어디든. 같이.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마을은 여전히 그들을 시험할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전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민재와 혁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트럭을 몰며 사랑과 자유를 향한 길을 계속 달려갔다.